살아가야 할 가치를 더해 주었던 꿈을 갖게 해줬어요. 그게 이제 필터 커피 핸드드립 브루잉 커피였거든요. 이걸 하고 싶어 라는 그게, 그 하고 싶다라는 그게 저를 살게 만들어줬던 것 같아요. 네, 저는 현재 브랜드 안밀에서 바리스타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이제 매장에서 바 업무를 보면서 이제 고객들과 소통을 주로 하고 있고요. 현재는 새로운 것들을 많이 도전해 보려고 많이 준비 중에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지금과 성격이 아주 정반대였었던 것 같아요. 되게 소극적이고 별 의지 없고 그냥 하루하루 그냥 시간 보내면서 약간 이렇게 살다가 고등학교에 들어섰을 때부터 저희 집이 크리스천 완전 기독교 집안이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 때쯤 들어갔었던 이제 교회 찬양단에서 일종의 힘을 좀 많이 얻었던 것 같아요. 기독교라는 종교 자체가 되게 따뜻한 종교다 보니까 거기에서 힘을 많이 얻고서 이제 목사님을 보면서 이제 저는 저런 사람이 되고 싶다. 이제 청소년 시기에 이제 어떤 방황하거나 정체성이 뭔가 확립이 되지 않았을 때 뭔가 종교적인 신념 혹은 이제 진리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제 청소년 시기에 있는 친구들을 되게 많이 도와주고 북돋아줬었던 거를 많이 느꼈었어서 나도 저런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대학교도 신학대학교로 이제 진학을 했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공부도 하면서 혹은 이제 현실과 내가 생각했던 이상과의 뭔가 괴리라는 것에 조금 부딪히면서 여러모로 많이 생각을 했었을 때 아, 이 길이 내가 생각했던 길과는 조금 다르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서 이제 그런 삶을 포기하고 이제 현실을 살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전에는 이타적인 삶을 되게 살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고 그런 이타적으로 사는 삶에서 뭔가 만족감을 느꼈었는데, 이제는 내 행복을 위해서 뭔가 살기 위해서 무엇을 하면 좋을까 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진로 고민도 많이 하고 그러다가 현실적으로 생각했던 게 이제 카페 바리스타였었던 거죠. 목회자를 하면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난 이후에 이제 바로 군대로 제가 입대를 해버렸거든요. 제가 군대를 전문화사까지 하게 돼가지고 총 2년 8개월 약 대략 3년 동안 군대를 다니면서 계속 고민을 했었거든요. 전역하면 뭘 해야 되지? 고민을 많이 하고서 이제 계속 고민을 하던 찰나에 결론적으로는 이제 제가 고등학생 때는 제빵 기능사를 취직을 한 적이 있어서 제빵을 할까? 했다가 근데 제빵의 현실을 또 많이 들었던지라 제빵이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도 군대 경력이 있는데 경호업체 같은 데로 뭔가 가볼까?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거를 내가 평생 지속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고민을 했던 게 바리스타였던 거죠. 선택하고 난 후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힘든 일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 힘든 일들이 너무 힘들어서 삶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저한테 되게 많은 시련과 막 이런 고난들이 저를 막 많이 괴롭혔어요. 내 현실은 왜 이러지? 내가 과연 살 가치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이제 저를 살게 해준 이유가, 첫 번째는 일단 제 여자친구가 되게 힘을 많이 북돋아줬고요. 살아가야 할 가치를 가르쳐줬고, 두 번째가 그 살아가야 할 가치를 더해 주었던 꿈을 갖게 해줬어요. 그게 이제 필터 커피 핸드드립 브루잉 커피였거든요. 이제 당시에 대형 프랜차이즈 기업에서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그 기업 안에서도 약간 프리미엄 라인이 좀 있었어요. 거기 안에서도 이제 필터 브루잉 커피가 있었는데 되게 레시피가 엄청 단순하거든요. 하나밖에 없어요, 무조건. 근데 어느 순간 그 같이 일하는 직장 동료분 중에 한 분이 이제 그 로스터리에서 가져온 원두를 하나 가져오셔가지고 이제 먹게 됐는데 너무 새로운 거예요. 커피에서 어떻게 이런 맛이 나지? 과일 같은 맛도 나고 꽃 같은 향미도 있고, 그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이제 취미로 하게 되다가 앞으로 내가 이 직업을 계속 하려면 나한테는 흥미라는 게 정말 중요한데 이거는 계속 흥미를 갖고서 내가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어떻게 보면 좀 가벼운 생각으로 이제 시작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2년 넘게 일했던 프랜차이즈도 이제 퇴사를 하고 이제 로스터리 카페들로 이제 입사를 하게
되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꿈들이 뭔가 살을 덧대듯이 뭔가 그려지더라고요. 미래라는 게 이제 그려지더라고요. 난 이걸 하고 싶어 라는 그게, 그 하고 싶다라는 그게 저를 살게 만들어줬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은 삶의 이유죠. 제가 살아있는 이유 둘 중에 하나죠. 일단 안밀은 원래 저도 단골 손님이었어요. 이제 달에 혹은 주에 한 번씩을 이렇게 꼭 찾아서 이제 필터 커피를 이제 주문해서 먹던 손님이었는데, 그러면서 제가 스페셜티 커피를 내 업으로 삼고 가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저희 브랜드 디렉터이신 지훈님과 얘기를 정말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지훈님이 처음 알려주신 것들도 되게 많았었고, 그 덕분에 이제 스페셜티 커피라는 거를 제 업으로 삼고 이제 갈 수 있게 되었는데, 처음에 적응하기가 정말 어려웠어요. 그래서 되게 아쉽게 짧게 그만두고 나왔었던 경우들이 몇 번 있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존감이 이제 확 꺾이는 거예요. 이 업을 선택한 건 진짜 잘못된 일이었나? 난 이 업을 하면 안 되는 사람이었나? 다시 대형 프랜차이즈로 돌아갈까? 이 고민을 정말 많이 했는데, 그러고 이제 안밀의 입사 공고가 올라오게 됐어요. 그래서 고민을 진짜 많이 했어요. 왜냐면 안 그래도 다른 카페에서의 적응을 하지 못하고 이제 짧게 그만두고 나오게 됐던 터라 자존감을 이제 깎일 대로 다 깎여있던 상태에서 내가 애정하는 브랜드인 이 브랜드에 입사를 하는 게 과연 맞을까? 이 고민을 정말 많이 했어요. 제가 여자친구한테도 얘기를 해봤거든요. 그래가지고 고민이다. 안밀 입사할까? 입사 지원할까? 고민이다.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했던 말이 하지 말아였어요. 너가 정말 애정하고 있는 브랜드를 똑같이 너가 이제 적응하지 못하고 나오게 된다면 이제 그 브랜드도 이제 너도 손해이지 않겠냐 라는 생각을 이제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게 맞지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밤에 잠을 자려는데 이제 답답하잖아요, 사람이. 그 입사나 이런 직업 관련된 스트레스가 좀 있으니까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하고 그냥 새벽에 이제 잠 안 와가지고 일어나가지고 이제 그냥 컴퓨터 이제 탁 켜고 이제 그냥 입사 지원 타닥타닥 치고 이제 그냥 지원을 하게 된 거죠. KBRC 이제 코리아 브루어스컵 챔피언십은 이제 말 그대로 브루잉 커피를 내려드리는 챔피언을 이제 결정을 하는 국가대표 선발전인데, 이거를 하고 싶었던 이유는 정말 단순해요. 제가 이 스페셜티 커피로 넘어오게 된 이유가 이 브루잉 커피였기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이 브루잉 커피를 통해서 내가 나는 스페셜티 커피를 계속 하고 싶어 라는 꿈이 생겼던지라, 그래서 자연스럽게 거기에 대한 목표를 갖게 된 것 같아요. 이거를 더 잘하고 싶은 사람이고 싶어서, 그리고 그 잘하고 싶은데 잘하는 사람이라는 걸 내가 알기 위해서는 증명이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증명 중에서 가장 사람들이 많이 인정을 하는 거는 이제 브루어스컵 챔피언십이었다 였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이거를 준비를 하면서 되게 엄청 많은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하나하나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다 준비를 하면서 테스트랑 기록과 이제 나 혼자뿐만이 아닌 다른 사람들과의 피드백을 주고받는 과정들을 계속 거치기도 했고, 브루어스컵 챔피언십 자체가 특성이 어쨌든 내가 준비한 커피가 어쨌든 맛있어야 된다는 심사 기준에 있어서 최상의 조건을 띄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고가의 생두를 이제 많이 경험할 수 있었던 기회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보이는 식견이 되게 많이 넓어졌던 것 같아요. 이 정도 가격의 콩에서는 이런 느낌이 나는구나, 이 정도 되는 콩에서도 이런 부분도 있구나 라든지, 혹은 이제 직접 추출을 해서 드려야 하는 대회의 특성상 내 추출 도구가 되게 중요하니까 추출 도구들도 엄청 많이 테스트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그 대회를 준비를 했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경험이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계속 대본도 열심히 준비하고 컵도 괜찮은지 계속 주변 사람들과의 피드를 주고받고 레시피도 수정하고, 이제 내가 준비하는 콩 외에도 이제 준결선 의무 서비스라고 하는 이제 랜덤한 콩을 이제 받고서 어떻게 최상의 결과물을 낼 건지 이거에 대한 고민도 계속 하게 되면서 준비를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거의 반년이 넘게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반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되게 많은 경험을 얻고서 식견이 많이 넓어지는 시간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한테는 너무 소중한 경험인 것 같아요. 자기 증명인 것 같아요. 나란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라는 거를 이제 그냥 혼자서 알기는 어렵잖아요. 혼자서 하다 보면 착각에 빠지기도 쉽고 나 커피 되게 잘하는 사람이야, 나 커피 되게 잘 내려, 나 이것저것 되게 호기심 많고 계속 탐구하는 사람이야 라는 혼자만의 노력은 잘못하면 다른 곳으로 빠질 수도 있고 자기만의 세계에 갇힐 수도 있는데, 저는 그런 방향을 원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쨌든 제 성격이 되게 외향적이고 다른 사람들과의 교류를 되게 즐기는 사람이기도 해서 증명을 하는 자리가 무조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했던 것 같아요. 진짜 엄청 슬펐어요 그때. 화도 막 엄청 났어요. 이게 브루잉 챔피언을 뽑는 자리지 티켓팅 챔피언 뽑는 자리냐 막 이런 생각도 처음에는 엄청 많이 했었거든요. 이게 워낙에 그 신청이 엄청 빡셌거든요. 듣기로는 30초 만에 그냥 전량이 다 이제 매진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많이 슬프기도 했고 화도 나고 하다가 이제 진짜 한번 진짜 눈물을 흘리면서 막 진짜 후회했던 적도 있었어요. 내가 어떻게 이걸 준비했는데 하면서. 근데 어느 순간 그거를 경험하고 나니까 여자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도 너가 경험했어야지 알게 되는 거고, 그거를 경험하고서 너가 만약에 우승을 했던 거랑 그거를 경험하지 않고 너가 우승을 했다라고 하면 너한테 주어지는 그 자리에 대한 어떤 무게감, 책임감, 혹은 네가 얻을 수 있는 경험치, 이런 게 좀 가볍지 않았을까?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한번 좌절을 겪고 나서 그걸 얻었을 때 성취감은 진짜 이루 말할 수 없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서 그게 맞다 하면서도 이제 막 한창 침체돼 있는 채로 이제 있었죠. 그거를 회복하기까지가 시간이 조금 걸리긴 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그러면 안 되겠다라는 이제 마음을 먹고서 회복을 이제 점차 하던 단계였어요. 그러던 와중에 디렉터이신 지우님께서 도현아 이런 대회도 있는데 한번 알아봐봐 하고 이제 알려줬던 게 오레아 브루잉 챌린지였어요. 그래서 이런 대회도 있구나 라고 이제 알아봤는데, 제가 KBRC를 준비하면서 이제 사용했던 드리퍼가 오레아 V4였어요. 그래서 마침 내 손에 익숙한 드리퍼를 들고 나갈 수도 있겠다, 이 대회를 못 나가면서 이제 가지고 있었던 한을 여기에서라도 무조건 풀고 말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이제 출전을 결심을 하고, 이제 신청도 이제 쓰라리 납품이 있었기 때문에 딱 이제 신청 시작하자마자 바로 이제 타다다다다다닥 적어가지고 이제 신청을 탁 했던 것 같아요. 준비를 정말 진짜 열심히 했어요. 테스트도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해보고, 이제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에게 이 커피를 드리면서 어떠냐 물어보고 그 피드백을 주고받으면서 계속 레시피를 수정하고, 또한 이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대회장에서 정수 필터를 이제 브리타 수소이온 필터를 사용을 하는데, 마침 저희 매장에서도 브리타 수소이온 필터를 사용하기도 했고, 이제 로스터리 쇼룸에서도 브리타 수소이온을 또 갖고 있고, 또 이제 제가 자주 이제 퍼블릭 브루잉이라고 하는 자리를 이제 자주 참여를 했는데, 그게 이제 프로파일 로스터스에서 이제 준비를 해서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 자리에서도 브리타 수소이온 필터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레시피가 같은 정수 필터를 쓰지만 다른 원수를 사용하게 되는 곳에서의 차이점이 어떻게 발생하는가, 이것도 같이 조사를 해보고 여러 방면으로 되게 준비를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대회가 저한테는 처음 도전하는 대회였는데, 그 대회를 도전하기 전까지는 저라는 사람이 어느 정도의 사람인지 알 수가 없거든요. 퍼블릭 브루잉이라는 자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커피를 나누면서 되게 잘 하신다, 브루잉 커피 되게 실력 있으시다 라는 이야기를 감사하게도 종종 들어왔지만, 그것보다 확실하게 내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일종의 결과값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다행히 처음 나가는 대회였음에도 우승이라는 결과로 얻었다 보니까 제일 대회를 통해서 얻고자 했었던 자기 증명을 하지 않았을까 싶었던 것 같아요.
제가 처음 입사하고서 저보다 이제 2달 먼저 입사를 했던 허태호 바리스타가 제일 생각이 나네요. 제가 입사했었을 때 제 초기를 함께 했던 친구였다 보니까 되게 기억이 많이 남는데, 저한테는 2달 차이밖에 안 되지만 입사한 지가 저한테는 선배거든요, 여전히. 왜냐면은 제가 처음 입사했었을 때 자존감도 많이 깎이고 이제 적응을 진짜 못하고 있었던 때에 태호 바리스타는 되게 적응을 잘 했었거든요. 일도 되게 옆에서 보면 척척척 잘하고, 그게 되게 많이 멋있었어요. 근데 그 바리스타님이 되게 저를 많이 도와줬거든요. 이땐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럴 땐 저렇게 해줘야 된다. 되게 사소한 거 하나하나 다 이제 피드백을 주면서, 그래서 막 얘기를 했던 게, 자기 처음 입사했었을 때 이제 막 적응 못하던 내 시절을 보는 것 같다 하면서 이제 막 하는데, 그게 되게 고마웠던 것 같아요. 물론 모든 분들이 다 저를 도와주셨기 때문도 있지만, 같은 동료로서 생각했을 때는 태호 바리스타가 이제 저한테 그런 도움을 줬고, 같이 되게 친하게 잘 지냈거든요. 같이 이제 퍼블릭 커피로 같이 하러 다니기도 하고, 서로 막 커피 얘기 엄청 하고, 이런 순간들, 그런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저가 있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되게 강하게 하고 있어요. 저뿐만 아니라 저희 매장의 모든 분들이 이제 다 이제 오랫동안 봐왔고 했었던 이제 동건님이 저는 제일 기억에 제일 선명하게 남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지금도 너무 보고 싶고, 되게 제가 어쨌든 이 매장에 입사를 하고서 저도 되게 이런 커뮤니케이션을 되게 좋아하는 편이다 보니까,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되게 잘 해주는 분들을 정말 좋아했었거든요. 애정하고. 그런 분들 중에 한 분이 이제 동건님이셨고, 이제 동건님은 저희 매장 거의 VIP이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되게 자주 오시고 되게 오래 계셨고, 이제 모든 분들과 다 친하게 지내고, 저도 이제 같이 이제 시간 내서 이제 같이 밥도 함께 하고 같이 놀고 막 노래방 가서 막 같이 놀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런 게 처음이었어요, 저한테는. 그 경험이. 그래서 기억에 너무 많이 남아요. 지금 또 이제 타지에서 되게 힘든 시간을 보내시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더 많이 보고 싶은 그런 손님인 것 같아요. 저로 비롯된 긍정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저희 어머니가 저를 키울 때 되게 사랑을 엄청 많이 주셨거든요. 사랑한다 아들,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해주셨어요. 키워오시면서도 되게 크게 저를 막 가두시지는 않으셨어요. 이제 어떤 일종의 이제 자식된 도리로서의 선을 넘었을 땐 당연히 이제 크게 혼내시기도 했는데, 그렇게 혼낼 일 외에는 정말 사랑을 엄청 막 보듬어줬던 그런 분이거든요. 사랑받으면서 컸다라는 게 이제 눈에 보일 정도로 되게 밝게 성장하는 데 있어서 저희 어머니의 그런 역할이 되게 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브랜드 안밀의 단골 손님이었을 때 얻었었던 경험들이 저한테는 아직까지도 소중하거든요. 이제 입사한 지도 시간이 꽤 지났고 여러 가지 많은 로스터리 카페들도 많이 다녀봤고 이제 해봤는데, 아직까지도 저한테는 안밀이라는 브랜드가 제 최고로 애정하는 브랜드예요. 왜냐면 그 경험이 너무 소중해서인데, 커피 맛도 마시고 바에서 바리스타 분들과의 어떤 소통을 하면서 얻었었던 그 경험들이 되게 따뜻했거든요. 되게 편안하게 만들고 되게 즐겁고, 그 경험을 똑같이 나눠주고 싶은 것 같아요. 내가 이 업을 하면서 혹은 이 업을 하기 전에 내가 얻었던 이 행복한 기억을 똑같이 주고 싶은 것 같아요. 되게 그 한 잔이라는 게 되게 별거 없을 수 있거든요. 그냥 커피 한 잔일 수도 있고, 그냥 각성하기 위한 그냥 카페인 한 잔일 수도 있고, 그냥 맛있어서 그냥 먹는 하나의 음료일 수도 있는데, 그 잔에서 시작되는 되게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거든요. 이 잔 하나를 내리기 위해서 들였던 바리스타들의 노력이라든지, 이 한 잔이 주어지는 이 공간이 어떤 느낌을 당신에게 주는지, 이곳의 분위기는 어떤지, 이것을 드리고 바리스타와의 어떤 교감을 통해서 어떤 경험을 얻는지, 되게 복합적인 것들이 이 한 잔에 담겨서 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를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얻어갈 수 있는 환경이 많이 열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대회를 통해서 자기 증명을 하고서 이제 전문성을 얻고자 하는 거거든요. 이 전문성을 얻고서 대중성을 얻고 싶은 것 같아요. 대중성을 얻어서 더 많은 사람들한테 이 영향력이 더 커졌으면 좋겠어요. 그 커진 영향력을 통해서 사람들이 제가 얻었었던 그 행복하고 따뜻했던 그 기억이 그 사람들한테도 이 한 잔을 통해서 전달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가장 큰 것 같아요. 다를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안온하는 거. 딱 어느 자리에서든지 어느 환경에서든지 어느 공간에서든지 어떤 요소로 인해서라든지 본인이 딱 편안한 상태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집에서 안온함을 얻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되게 왁자지껄한 곳에서 되게 안온함을 얻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혼자 있었을 때 안온함을 얻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다 같이 있을 때 혹은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안온함을 얻는 것 같은데 저도 똑같은 것 같아요. 성향이 외향적이라서 여러 사람들과 어울려서 놀 때도 되게 편안하고 안온함을 느낄 때도 있고요. 때로는 혼자 어떤 공원을 걸으면서 푸른 하늘을 딱 보면서 하늘이 예쁘다 하면서 혼자 있는 그 시간에 안온함을 얻을 때도 있고 정말 소중한 사람과 이제 함께 이제 있을 때에도 안온함을 느끼고 이 자리에서 커피 한 잔에 집중해서 이제 내려서 손님한테 드리는 과정에서도 안온함을 느낄 때도 있고요. 멀리 있는 것 같진 않은 것 같아요.